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살아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아껴주고 식물도 사랑해주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은요, 봄꽃, 여름꽃, 야생화, 그리고 묘목까지 한가득 가지고 왔는데요. 후룩스도 있고 하늘바라기도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두빛 농원은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고 방문도 가능합니다. 후룩스 종류별로 보여드릴게요. 노지 활동 정말 잘 되는 후룩스는요, 여름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종을 식재해 놓는 게 너무나 잘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른 들이셔서 예쁜 후룩스 꽃이 옹기종기 피어나는 모습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14가지 종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꽃잎이 피어나면요, 5장이 꽃으로 활짝 펼쳐지는 모습이 튀어나오는데요. 색상이 정말 종류별로 아름답습니다. 한 줄기에 여러 송이 꽃이 팡팡팡 피어나는 걸 보시면 열정적이고 방긋방긋 피어난다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내한성이 강하기 때문에 추위에 정말 강한 식물입니다. 다만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식재해 두시고 물을 제때제때 챙겨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후룩스는요, 지금 보여드리는 식물들은요, 한번 식재를 해 두면 이듬해에도 그 자리에서 또 새싹이 올라오죠. 겨울에는 시든 것처럼 보이지만 또 새봄에 새싹 올라오시는 거 보시면서 후룩스의 매력에 빠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내향성이 강한 식물입니다. 더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예쁜 꽃을 또 보여주는 후룩스는요, 햇빛을 정말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워주시면요, 예쁜 꽃대가 쭉쭉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햇빛 가득히 받을수록 수영이 또 예쁘게 자라납니다. 또 뭘 좋아하기 때문에 건조하게 말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햇빛 잘 되고 통풍 잘 되는 공간에서 키워주면 병충해로 또 고생할 일이 적은 식물이기도 하죠. 장마철만 주의해 주시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죠. 노라레이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후룩스 중에 잎에 무늬가 있는 무늬종 되겠습니다. 한여름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하늘바라기는요, 국화과에 속하는 초본 야생화로 생김새가 해바라기를 닮아 애기 해바라기라고도 불립니다. 옆으로 해바라기는 자라나는데 하늘바라기는 하늘을 바라보며 위로 꼿꼿하게 자라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고요.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초원지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50에서 100cm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나비와 벌들이 자주 찾아오는 꽃이기도 하죠. 잎은 뾰족한 침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야생화로서 한여름부터 한 겨울까지, 가을까지도 꽃을 피워주는 개화기간이 긴 식물 되겠습니다. 관리가 까다롭지 않아 초보자분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하늘바라기죠. 다음 식물은 예쁜 오이풀입니다.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성질이 아주 강하고요.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뛰어난 식물입니다. 햇볕 가득한 양지 쪽에 식재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에키네시아 종류별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샤이 앤 믹스라고 해서 꽃이 색상 랜덤으로 나가는 종류가 이렇게 10cm 보트에 들어있고요. 색상을 지정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에키네시아 소품은요,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 구매 가능합니다. 여름꽃 중에 대표적인 꽃 하나가 에키네시아죠. 다년생으로 개화기간이 길고 고온과 장마에도 잘 견디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원에 꼭 식재를 해주셔야 하는 초화류 되겠습니다. 또 조금 더 키가 크고 높게 자라나는 15cm 보드 중품 에키네시아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랜덤 중품도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묵직한 느낌 가지고 있고요. 디기탈리스는요, 2가지 종류 그리고 아주 밥도 좋게 들어와 있는데요. 카메로 로즈는요, 왼쪽 사진처럼 진한 핑크빛의 기운을 보여주고요. 라벤더는 조금 더 연한 색상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작은 영상으로 저희의 디기탈리스가 꽃을 피운 모습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15cm로 키가 성인 여성의 가슴 정도까지 오는 크기입니다. 다음은 여러 종류의 백합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리스타는요, 이렇게 분홍빛깔의 오묘한 색상이 보여집니다. 손바닥만큼 큰 사이즈의 꽃이 정말 화사하죠. 꽃 색상이 화사하고 곱고 튼실하고 탐스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백합은요, 소품에 노랑 색깔, 빨간 색상, 그리고 중품 사이즈도 보여드릴게요. 우선 백합은 밝은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나고요. 꽃이 지고 난 후 노지에 깊이 심고 낙엽 또는 볏짚으로 멀칭을 해주면서 이듬해 꽃들을 잘 볼 수 있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육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사이인데요. 개화기에는 노지에서 키워주시는 게 너무 좋죠. 개화기는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노지 월동이 가능한 굵은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접시꽃을 보여드릴게요. 접시꽃 랜덤으로 소품이 들어가 있고요. 마룬이라고 해서 진한 빨간 색상은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접시꽃은 정원을 정말 아름답게 밝혀주죠. 키가 큰 줄기와 화려한 꽃이 특성인 식물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품종마다 약간씩 또 키가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은요, 클레마티스 예쁜 식물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대품의 클레마티스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정말 존재감이 제대로죠. 존재감이 넘치는 식물로 포인트를 주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저희 클레마티스는 다양한 화색과 화형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야생화 꽃입니다. 최근에는 절화로도 사용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데요. 클레마티스는요, 보통 품종에 따라서 넝쿨성을 가지고 있는 넝쿨성과 스탠드형이 있는데요. 지금은 넝쿨성의 성질의 클레마티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큰 꽃 의아리라고도 불리는 자생식물이 우리에게 알려진 클레마티스 중 하나 되겠습니다. 클레마티스는 현재 유럽과 미국, 일본 등지에 새로운 품종이 계속해서 개발돼서 발전을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클레마티스를 잘 키우려면요, 우리나라에서 모두 월동이 되지만 일부는 남부지방에서 월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한 후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레마티스 자체가 정말 강한 식물인데요, 처음에 키울 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너무 얕게 식재를 해서는 안 되죠. 깊게 식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식물을 처음 키우는 모종의 상태에서는요, 피트머스나 코코비트 등의 부드러운 흙을 사용해서 노지에 식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의 상토라고 불리는 것도 충분하죠. 그리고 줄기와 뿌리가 연결된 부위가 흙 속에 묻혀지도록 식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줄기와 뿌리가 연결되는 부분이 저희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면 고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레마티스는요, 이렇게 처음 이 부분이 잘 식재가 되면요, 대략 200에서 300cm 정도까지도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지대, 울타리 등이 성장하는데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넝쿨성 식물 클레마티스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를 또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넝쿨성 식물인 클레마티스를 다양한 품종과 섞어서 심어 두어도 좋고요. 장미 등과 섞어 심기에도 좋은 식물입니다. 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 클레마티스 품종들을요, 혼합하여 식재를 하게 되면 더욱더 훌륭한 울타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다른 품종과 섞어 심기도 하고 다양한 화색과 화형의 조화를 시키면서 키워가게 되면요, 시간이 갈수록 다화성의 클레마티스 정원을 만들기에
너무나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개화하는 시기는 보통 5월부터 6월까지 개화를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키는 200에서 400cm까지도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이죠. 북아메리카가 원산지 되겠습니다. 클레마티스는 이렇게 큼직큼직한 꽃이 특성되겠죠. 저희가 겹꽃이라고 불리는 클레마티스도 첫 해 혹은 두 해까지는 호꽃으로도 피어나기도 하는데, 점차 성장을 하면서 세력이 강해지면 무리 없이 또 겹꽃이 잘 발현이 되더라고요. 해를 많이 받을수록 화려한 색감이 더욱더 진하게 잘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프렌치 라벤더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네요. 프렌치 라벤더는요, 잉글리시 라벤더와 또 다른 꽃의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토끼 귀 모양이 앙증맞은 두세 장의 예쁜 꽃잎이 특성되겠습니다. 라벤더, 이름답게 허브과의 식물로 은은한 향기가 나타나는 식물이고요. 사이즈는 중품, 소품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둥굴레인데요. 알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화분에서 많이 식재를 해서 키우기도 하는 식물 되겠죠. 고영양의 흙에 많은 퇴비와 거름을 준 뒤에 키우시면 거름을 머금은 둥굴레가 점점 더 잘 성장한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성이고요. 하얀 색상의 꽃이 마치 은방울꽃이 달려서 피어나는 것처럼 피어납니다. 펜스테몬도 중품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포장을 해서 보낼 때 줄기가 꺾이지 않게 신경을 쓰지만 이렇게 키가 큰 식물들은요, 배송되고 포장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가지 줄기 꺾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포장을 하는 연두빛 용원이 되겠습니다. 펜스테몬 역시 월동이 가능한 야생화입니다. 그 옆에 초코 코스모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일반 코스모스에 비해서 꽃의 크기는 작지만 색감이 정말 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딥한 초콜릿의 색상을 가지고 있죠. 이사도라입니다. 가지 끝에 파란 색상의 꽃이 피어나는 이사도라는요, 블루 색상의 꽃의 신비로움을 제대로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파란 색상의 홑꽃이 별처럼 피어난다 생각해 주시고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두빛 농원에서 항상 인기가 많은 지피 식물이자 아름다운 국화인 구름 국화입니다. 꽃의 앞면은 하얀색, 뒷면은 빨간 색상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눈에 띄는 야생화 되겠죠. 포체리카도 설명 한번 드리자면 강택이 나는 잎에 줄기 끝에 꽃이 피어나게 되는데 꽃이 파스텔 톤으로 앙증맞게 달리게 됩니다. 또 다육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마름에 강한 식물이죠. 건조에 강한 포체리카이고요. 뜨거운 여름철에도 성장을 잘 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바위 틈, 돌 틈 사이에 식재해 두어도 좋습니다. 진한 차이브 알바라고 하여 하얀 색상이 모두 품절이 되었는데요. 그에 발맞춰 차이브 핑크가 새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차이브 핑크는요, 요렇게 아직 완전히 개화를 이루지는 않았는데요. 부추같이 생긴 잎과 동글동글 핑크 색상의 꽃망울이가 맺혀 있는 게 눈을 사로잡고 월동도 잘 되는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브 핑크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식물은요, 루피너스를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10cm 소품에 들어와 있는 루피너스인데요. 꽃도 화려한 느낌
느낌으로 피어납니다. 유럽 정원을 꿈꾸시는 분들이 루피너스를 잘 찾고요. 백리향은 동글동글 향기가 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우리 백리향은요, 꽃이 모여서 피어나게 되겠고요. 향이 백리를 간다 하여 이름이 붙은 식물이죠. 그 뒤에는 센트란투스부터 다양한 장미 종류 농원에 꽃을 피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덩굴장미, 땅장미, 줄장미 등등 찔레장미까지 다양한 장미가 있기 때문에 오셔서 구경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게르와지손이 중품 보여드릴게요. 찾으셨던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예쁜 상태의 게르와지손이 선보여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꽃지손이의 한 품종으로 지손이 풀가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꽃이 크고 다른 지손이들에 비해서 아름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요, 수쿤버베나를 보여드리는데요. 색상은 두 가지, 핑크 색상과 보라 색상 있습니다. 꽃이 올망졸망 피어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고요. 버베나는 보통 씨앗 파종과 삽목이 가능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항상 버베나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번식이야 어떻든 일단 개화 기간이 길고 꽃을 보여주는 시기에 정직하게 예쁜 꽃을 오랫동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꽃을 좋아한다면 버베나를 놓치기가 어렵죠. 다음 식물은 감둥사초인데요. 시원한 기후에서도 너무 잘 자라나고 사초만의 매력이 진짜 넘치는 식물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필요로 하고요. 예쁜 사초를 꼭 심어줘야지 화려한 식물들 사이에서 약간은 눈이 쉬어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느낌도 가질 수 있죠. 계속해서 화려한 식물만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사초나 은사초, 감둥사초들만이 줄 수 있는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하늘 흩날리는 모습 정말 좋고 성장도 잘하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줄무릇인데요.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야외 정원을 갖고 계시다면 땅에 풍성하게 식재를 해도 너무나 좋고요.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 화분에 심어서 해마다 봄에 올라오는 새잎부터 함께 해주는 즐거움이 있는 식물이죠. 부겐베리아도 나와 있는데 여기 잎은요, 꽃처럼 보이는 분홍빛 잎은요, 잎이고요. 오히려 꽃은 매우 작게 피어나는 특성 가지고 있죠. 부겐베리아는 불꽃처럼 화사한 느낌으로 꽃이 피어나고 12cm의 포트에 담겨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화사한 느낌, 그리고 파스텔 톤의 꽃잎이 아주 예쁜 식물입니다. 다음은 인기 다알리아 색상을 데리고 왔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12cm 보드에 식재가 되어 있는 다알리아 되겠습니다. 색상은요, 빨간, 노랑 투톤, 분홍 투톤, 노랑, 그리고 빨강,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을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알리아는 기쁨, 감사, 행복, 우아라는 아주 좋은 꽃말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식물입니다. 멕시코와 가테말라가 원산지인 다알리아는 초롱콩목 국화가로 우리나라 일반적인 화단이나 정원에서 관리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 혹은 베란다 식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지 활동은 힘들지만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는 구근을 심어두고 겨울 추위를 보낸 뒤 구근이 살아있으면 새순이 돋아나기도 하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요, 여름 정원 우리 준비해야 하잖아요. 노란 햇불 모양의 이국적인 꽃을 보여주는 니포피아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느낌의 식물 델피늄입니다. 블루 색상이 매우 상쾌하고 청아한 느낌을 주고 여름철에도 매우 시원한 느낌의 꽃이 피어나는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피추라와인데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요. 물은 겉흙까지 완전히 마른 후 주면 되겠습니다. 햇빛을 짱짱하게 좋아하는 식물이죠. 겉흙 완전히 마른 후 물 주시고요. 파추라와 20도에서 30도까지도 아주 성장 잘하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아마릴리스를 저희가 종류별로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빨간 색상의 겹꽃으로 피어나는 더블 드래곤이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수선화과에 속하는 단연생 구근식물답게 꽃이 정말 화려한 것이 특성입니다. 저희 튤립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구근식물들은 꽃이 크고 화려한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줄기는 난처럼 가늘고 길
길게 뻗어 있고요. 꽃이 크고 화려하다는 것이 특성 되겠습니다. 햇빛 좋아하지만은 약간은 직사광 광선보다는 간접광을 선호하는 식물 되겠죠. 반양지 혹은 반음지에서 키워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햇빛이 비쳤다가 오후에는 반그늘이 지는 공간을 좋아합니다. 실내에서 키울 때는 햇빛이 잘 드는 창가나 베란다가 최적의 장소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아메리칸 블루인데요. 아메리칸 블루는요, 앞서 보여드린 이사도라와 더불어 푸른 색상의 꽃이 정말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사계절 꽃보기 식물로 초보자 식물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만큼 무던한 식물 되겠습니다. 조금만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면요, 희귀한 청보랏빛 꽃을 사계절도 내내 보여줍니다. 아마릴리스는요, 줄기가 옆으로 퍼져나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릴리스는요, 청보랏빛 미니 나팔꽃 같은 꽃이 피어난다는 것이 특성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꼬리풀인데요. 농원의 꼬리풀은 보라색 쌍과 분홍색 쌍 두 가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로니카 꼬리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양지 바른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위에도 강하고 번식 능력도 아주 뛰어난 식물 되겠습니다. 노지에서도 끄떡 없는 식물이 되겠죠. 저희 다양한 분재도 농원에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재는 농원에 직접 오셔가지고 수영을 확인해서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고 사진을 찍어 보여드린 다음에 택배로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쁜 토기 화분에 분갈이를 해 두시고 실내나 베란다에서 아주 멋들어진 꽃을 보시면서 취미로 키워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분재 화분이고요. 분재 철쭉이고요. 저희가 종류도 정말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 보았는데 어떤 종류의 분재 철쭉 제일 좋아하실지도 궁금하네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견우무는요, 분홍빛깔과 하얀빛깔의 색감이 정말 절묘하게 섞여서 피어났고요. 손희라는 철쭉은 하얀 색상과 약간은 자주빛깔의 꽃이 하나의 화분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쭉은 물 마르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서 장소에 맞춰서 습도를 유지해 주시면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철쭉은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수성이 좋은 흙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꽃은 5월부터 6월까지 피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베로니카는요, 황금 베로니카라고 해서 잎을 보시면 이렇게 황금빛의 잎이 보여지는 베로니카가 있고요. 꽃은 일반 베로니카와 마찬가지로 보라 색상으로 예쁘게 피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잎 양귀비입니다. 잎의 모습은 연잎을 닮고 꽃은 양귀비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은 식물로서 약간은 반그늘진 공간에서도 잘 성장을 하죠. 코레옵시스 속에 속하는 식물들도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문빔 노란 색상, 썬빔, 강렬한 빨강, 루비스타는 약간 투톤 색깔이 드러나는 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역시나 노지 활동이 무리 없이 가능한 식물들답게 잘 성장하죠. 체리 세이지는요, 허브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세이지 잎을 잘 만지게 되면 향기가 나타나게 되죠. 소립 도라지는 연보랏빛깔의 꽃이 보여지고요. 입장을 보면 일반 도라지 꽃보다 세로로 가늘고 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물사리는요, 농원에 노란 색상 그리고 분홍 색상 두 가지 색상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월동이 정말 특출난 식물이죠. 그 뒤에 장미가 들어왔는데요. 주황빛깔 약간 에메랄드 색상이 땅장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울타리 앞에나 벽 앞에다 키우기 좋죠. 그렇다면 가시가 없는 노란 찔레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가 없기 때문에 수영을 관리하기가 쉽고 일단은 겹꽃으로 화사하고 풍성하게 꽃이 피인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찔레든 장미는 물이 마르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연에서 노지에서 키우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제주 참꽃 색상이 정말 요맘때 계속해서 아름다워서 보여드립니다. 꽃이 정말 오래가는 참꽃나무 되겠고요. 남부지방에서 활동이 가능하죠. 땅장미 계속해서 예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두빛 농원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도 많은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장미는요, 줄장미라는 장미 되겠습니다. 길다란 줄기가 늘어지듯 자라나는 것이 특성이고요. 울타리나 행거 이렇게 식재를 해주시는 걸 좋아하고요. 지지대에 설치해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조팝도 대품이 나와 있는데요. 공조팝, 일반 장미조팝은 또 아실 텐데 생소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대체로 관리가 정말 편한 조팝나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장미 종류뿐만 아니라 조팝 식물들도 정원에 있다면 키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식물 되겠죠. 다음 식물도 아름다운 식물인데 바로 미국 등나무 되겠습니다. 미국 등나무는요, 일반적인 등나무보다는 약간은 작은 꽃을 풍성하게 비워줍니다. 다년생 덩쿨 식물이고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10m 이상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덩쿨을 이용해서 구정을에 붙어 자라나는 등나무 특성상 풍부한 꽃과 덩쿨로 주변을 매우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식물이죠. 다음은 분홍 아나벨 수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수국보다 키우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선호하는 수국이 바로 분홍 아나벨, 핑크 아나벨 수국이 되겠죠. 은은한 수국의 매력은요, 분홍색의 커다란 꽃송이가 탐스럽게 피어난다는 거죠. 노지 분홍 산수국이 나가고 있는데 예쁜 꽃이 잘 피어나는 산수국 되겠습니다. 토양의 산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핑크색 꽃을 볼 수 있는 것이 강점이죠. 호각나무는 농원에 소품, 모종과 중품, 그리고 이렇게 대품이 있습니다. 눈보다 더 하얀 겹꽃으로 된 복스러운 꽃이 달리는 겹고각나무이고요. 핑크 오대마리도 대품 들어와 있습니다. 오대마리 나무를 정말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우선 역시나 키우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꽃은 매우 풍성한 느낌으로 자라나죠. 꽃이 피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분홍 색상이 아니라 하얀 색상인가 하다가 점차 은은하게 꽃에 물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물 빠짐이 좋은 비옥한 땅에 식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꽃이 피었을 때는 물을 자주 주시는 게 좋죠. 설고화를 닮은 듯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 활착 잘 되게 키워주시면 아주 튼튼한 나무로 성장을 잘 해주죠. 풍성한 무늬와 잎의 무늬가 특성인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목수구, 그 중에서도 블라썸 식물 보여드릴게요. 일단 계절에 따라서 하얀 색상에서 분홍색으로 변화하는 강한 가지와 큰 꽃을 가진 특성을 가진 것이 바로 목수국입니다. 초반에는 하얀 꽃을 피워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분홍색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폭은 120cm 정도, 키는 100cm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고요. 컴팩트하게 자라기 때문에 분화로 키우시기에도 아주 충분한 매력적인 식물을 세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죠. 마이너스 30도까지 월동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월동이 가능하고요. 또 적용수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꽃이 탐스럽고 화려하고 때문에 정원수나 생울타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내내 꽃을 감상하실 수 있죠. 또 목수국은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수국 특유의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작은 화분이나 작은 정원에 식재를 해두시면 부담스럽지 않게 크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겹카네이션 해당한 그 중에서도 빨간 색상 데리고 왔는데요. 색감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한여름에도 꽃을 잘 피워주는 식물이고요. 일단은 더위와 추위에 매우 강해서 한번 식재를 예쁘게 해놓으면 그 자리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제대로 된 식물로 성장을 아주 잘하는 식물이죠. 진 꽃을 잘라주면 숱이 개화를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루드베키아를 만나보실 수 있는 저로 헤드가인데요. 역시 루드베키아는요, 여름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눈에 띄는 꽃을 제대로 보여주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저희 쑥금밥이나 4종 4개를 특가로 보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재고 상황에 따라서 색상 구성은 약간씩 변동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항상 다채로운 색감을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쑥근이기 때문에 항상 사계절 내내 잎을 보여주는 식물이죠.
다음은 수국이 계속해서 나가 보이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수국은 하양 아나벨 수국,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식물은 유럽산 수국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에 수국도 다양하고 다채롭게 식재를 해두면요, 예쁜 꽃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수국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팝스타 수국, 그 중에서도 앤드리스 서머 종류로 6가지를 데리고 왔는데요. 역시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와 있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cm 동그란 플라스틱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코스모스인데요. 여름철에 정말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이유는 원산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멕시코가 원산지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연중 고온다습한 기후인 멕시코에서 성장을 해온 코스모스이기 때문에 여름 정원을 화려하게 가꾸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코스모스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코스모스는 1년생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을이 지나고 떨어진 씨앗이 월동 후 이듬해 다시 싹이 나는 식물이기도 하죠. 용담은요, 농원에 이끼용담과 애기용담 2가지 종류가 있고, 이끼용담은 이렇게 하얀 색상의 꽃을 보여주고 애기용담은 분홍 색상의 꽃을 보여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후룩스는 일반 앞서 보여드린 후룩스에 비해서 조금 더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꽃은 조금 더 작고 키도 조금 더 작게 피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요, 떡갈잎 수국인데요. 일반 수국보다 또 키우기가 쉽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농원에서 키워봤을 때는 아주 모락모락 잘 성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키웠냐? 일반 수국보다 햇볕에 강한 편이기 때문에 양지에서도 아주 잘 성장하는 식물이다 생각하면서 무던하게 키웠습니다. 다음 식물은 미스김 라일락 중품을 데리고 왔는데요. 건조한 시기에는 물을 골고루 뿌려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되는데 약간은 건조하게 키워도 괜찮더라고요. 화분에서 키우시는 경우에는 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짙은 향기로 유명한 미스김 라일락이죠. 흑심 카네이션도 한 포트에서 꽃이 나왔는데요. 꽃망울이가 잘 연그러지면서 예쁜 꽃을 피워줄 준비를 모든 포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 느낌의 고혹적인 빨간 색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카네이션처럼 겹꽃으로 피어납니다. 저희 농원에 말말돌이 예쁜 거 아시죠? 소품과 중품 있는데 하얀 색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얀 색상은 깔끔한 그 자체, 분홍 색상은 아주 싱그러운 그 자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덴스는요, 농원에서 로벨리아, 소금 버베나와 더불어서 봄꽃, 여름꽃으로 정말 유명한 식물이지만 환경 잘 맞으면 사계절 꽃을 보여주죠. 초롱꽃도 정말 농원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주초롱, 시베리아 초롱, 고산 초롱, 천사 초롱까지 다양한 종류의 초롱꽃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시면 초롱꽃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주초롱은 꽃이 큰 편에 속하죠. 숲은 베로니카 나와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황금 베로니카와 또 다른 느낌 가지고 있죠. 약간 보라 꼬리풀을 닮은 듯 다른 느낌이고요. 아주 월동이 잘 되는 친구입니다. 줄무릇은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데 꽃이 요즘에 정말 예쁘게 피어 있고요. 거의 지면에 가깝게 피어 있습니다. 뱀무도 농원의 종류가 다양한데 주황뱀무, 플레이무, 패션뱀무, 벨벤크뱀무, 빨간 겹뱀무, 노란 겹뱀무까지 종류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향풀, 그 중에서도 별처럼 핀다 하여 별정향풀로 불리는 식물로 월동이 잘 되죠. 수직으로 쭉 뻗어 나오는 꽃이 아주 시원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언 앵초는 인디언 추장의 모자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는데요. 꽃이 피어나니까 정말 인디언 앵초답다라는 생각이 나옵니다. 저희 잎은요, 지면에 가깝게 퍼지듯이 나는데 꽃대는 쭉 올라와서 수직으로 피어납니다. 족두리꽃도 들어와 있죠. 풍접초라고도 불리는데요. 꽃의 모습이 나비의 날갯짓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은 식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인해서 인기가 많은 여름 봄꽃 되겠습니다. 족두리꽃 하얀 색상 먼저 개화를 시작했고요. 별 가가미는 대표적인 지피 식물로 저희 잡초를 막아주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꼬리풀을 분홍 색상 보여드렸는데 보란 꼬리풀도 이렇게 꽃망울이가 하나하나 원주형으로 생기면서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꽃을 피워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꼬리풀과 분홍꼬리풀 두 가지 색상이 있고 약간씩 색상이 다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잎이 보라꼬리풀이 더 진한 거 확인할 수 있죠. 다음 식물 견민들레 거 분홍 색상인데요. 일반 민들레와 달리 꽃잎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화려하면서도 화사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서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물은 잎에 뿌려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병충해에 강한 편이기 때문에 병충해 문제도 없죠. 습기 좋아하는 식물로 잎에 물을 뿌려주고 흙이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주 잘 성장하는 식물입니다. 농원의 숫잔대는요, 레드 색상과 블루 색상이 있는데 레드 색상에서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저희 블루는요, 아직 꽃이 덜 피어 올랐는데 레드 색상만 봐도 얼마나 색상 쨍하고 예쁜지 알 수 있겠죠? 숫잔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습기가 있는 땅에서 촉촉하게 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토케시아도 농원에 들어와 있죠. 스토케시아는 뾰족뾰족한 잎과 혈모양의 꽃이 매우 예쁜 식물 되겠습니다. 초연초도 새롭게 들어와 있는데 빨간 색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초연초, 첫사랑이 꽃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는데요. 감정을 형용한 식물들이 대체로 색감이 예쁘고 여리여리한 느낌 가지고 있죠. 저희 촛불앵초입니다. 촛불처럼 불타오르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촛불앵초. 이제 예쁜 꽃을 보여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딱 지금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철중 나무도 보여드릴게요. 황철중 나무는 황금빛깔의 철쭉 나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꽃이 피는 품종으로 꽃이 크고 화려해서 조경 소재로도 정말 많이 인기 있게 사용이 되죠. 잎은요, 연두색이고 가을에 황색으로 변화합니다. 꽃이 크다라는 특성, 잎은 어긋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죠. 다음 식물은 잔디페랭이인데요. 새로운 꽃 볼 때마다 저는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이번에 들어온 잔디페랭이도 색감이 너무 예쁜 핫핑크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잔디페랭이는요, 초록색 무성한 잎 사이로 진한 분홍색 너무 예쁩니다. 다음 식물은요, 분홍색상 견모타나 의아리를 준비했는데 지금 꽃이 너무 예뻐서 추천드리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색상의 의아리 가지고 있지만 분홍 견모타나 의아리만의 매력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은요, 총 3가지 종류가 들어와 있는데요. 음지에서 잘 죽지 않을 정도로 생명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하지만 햇볕 좋은 곳을 또 선호하죠. 흙은요, 가리지 않지만 배수가 잘 되는 양질 토양 좋아합니다. 우리 인동은요, 줄기, 삽목 꺾어지로 빠르게 확실하게 번식이 가능하죠.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 무리 없이 피어나는데요. 20도 전후로 따뜻할 때 예쁜 꽃을 많이 보여줍니다. 5월부터 계속해서 꽃을 가을까지 꾸준히 피워주는 특성 가지고 있죠. 농원의 토플은요, 소품으로 황금 토플, 화이트 토플, 레인보우 토플 등등 다양한 색상 들어와 있고, 화면에 나가고 있는 토플은 황금 토플입니다. 꽃망울이가 아주 형성이 잘 되고 있고, 지금 식재를 해두면 여름 동안의 예쁜 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특성 가지고 있죠. 중품 토플도 3가지 색상이 있어서 띄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수레국화인데요. 바람이 한들한들 날리는 모습이 아름답고 씨앗으로 파종으로 꽃이 번식이 아주 잘 되죠. 노루오줌도 보여드릴게요. 노루오줌 농원에 색상별로 3가지 중품이 있고 소품은요, 빨간 색상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아스틸베리라고 불리는 식물이기도 하죠. 소품도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줄기가 빨갛게 있다는 게 빨간 색상의 특성 되겠습니다. 생명력이 강하고 여름철에도 아주 잘 견디는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우리 월동이 가능한 은사초인데요. 은빛의 예쁜 잎이
특징인 식물이 있고요. 가자니아도 색상별로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화면에는 주황 가자니아가 나가고 있습니다. 색감 정말 쨍하고 예쁘죠? 꽃이 정말 오랫동안 피고 번식도 잘 돼 있고 어디서나 식재를 해도 잘 성장하는 가자니아입니다. 노란 색상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주황 색상이 조금 정열적인 느낌이었다면 노란 색상은 매우 화사한 느낌 보여주고 있죠. 이외에도 농원은 정말 다양한 종류가 많아서 하나하나 보여드리기가 어렵네요. 연두빛 농원은요,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원당역 3번 출구에서 50m 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오시기, 대중교통 타고 오시기도 편하고 차량 이용하시면 주차 공간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 하나하나 구경해 보시고 궁금한 점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식물 쇼핑하기 너무나 좋습니다. 화면엔 소금 가자니아가 나가고 있고요. 색상은 2개 이상 구매하시면 최대한 골고루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식물도 아주 쨍한 색깔이 예쁜 천인국입니다. 천인국 10cm 소품과 15cm 중품이 레드 색상으로 들어와 있죠. 천인국 역시 멕시코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예쁜 꽃을 보여준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루드베키아와 더불어 대표적인 여름꽃 되겠습니다.